오늘 정책 전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바른미래당이 민생정당, 개혁정당, 또 정책정당을 지향하면서 정당에서 처음으로 정책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NGO 등 약 300개 정도의 시민사회단체에 각 단체가 국회에 요구하는 정책 수요를 내달라고 저희가 전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약 100군데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또 NGO로부터 정책 수요를 가져왔습니다. 정책 수요에 대한. 그래서 오늘 앞으로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 정책 수요 조사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에게 정책을 제안한 그 단체, 세 단체를 불러서 직접 정책 제안한 내용을 간단하게 들어보고 정책 전달식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론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바른미래당이 우리나라 정당에서 처음으로 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NGO에 정책 수요조사 결과한 그 결과를 매주 2번씩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원내대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책을 주신 이 세 곳, 푸르나시아 그리고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 기후솔루션 세 곳은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되는 국경을 넘는 이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관리 모델 그리고 한중 기술 협력 사업의 추진 방식을 지금의 유명 무시한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그런 정책 제안을 꾸준히 제안을 하셨고 오늘 저희 바른미래당에 그러한 내용의 정책을 제안을 해주실 텐데 아주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으로 저희들이 함께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곳 단체의 제안자들께서 지금 정책 전달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나시아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 기후솔루션에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정책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니까요. 오늘 정책에 대해서 수석 대표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럴게요. 정부야 그냥 하자. 전달하고 사진 찍어주세요. 푸르나시아 먼저. 네, 푸르나시아. 네. 오늘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로부터 정책을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솔루션으로부터 정책을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다 같이 오는 네. 사이에 한 분씩 아니면 대사님 오세요. 그 끝에 거를 가운데로 좀 넣어주시겠어요? 너무 가만히 있어요. 아니. 원내대표 계시고 그 메시지 뭐 예. 메시지 네,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말 우리 이 미세먼지의 원인과 관련해서 특히
대외적인 국제적인 협력과 효율적인 관리 모델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정책 제안을 세 분 단체의 제안자께서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푸른아시아의 김종우 실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발원지 그리고 이동 경로 그리고 시민들이 호흡기로 들여마시는 수용체에 대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정부 그리고 지금 내놓는 시민들에게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이 수용체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책임을 강요하고 그리고 또 그 미세먼지 해결책들도 시민들의 어떤 마스크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데 국한된 것들로 시민들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2월 15일 날 미세먼지 특별대책위가 나왔지만 법이 나왔지만 그 법 또한 수용체인 시민들이 경유차,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 국내 발생 원인인 한 68%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 그리고 제조 설비에 대한 어떤 규제를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규제에 대한 그 제재가 너무나 미미합니다. 예를 들면 석탄 화력 발전소가 한 기가 하루 낼 수 있는 수익이 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저감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그 석탄 화력 발전소를 돌아가게 하면 하루 최대 벌금 200만 원을 내겠다라는 것들로 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누가 하루에 7억 원을 포기하고 벌금 2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실효성이 없는 법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짧게 얘기 드리면 미세먼지는 국내적인 이 발원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리고 미세먼지의 국외 요인으로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몽골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래폭풍이 중국의 대기 오염 물질을 싣고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허베이 중심으로 한 석탄 화력 발전 단지에 있는 미세먼지가 국내 서쪽으로부터 들어오는 문제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기후 변화를 위해서 이 태평양 쪽에 대기 절벽이 생기는 겁니다. 대기 정체 현상.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한국의 시민들이 이 한반도에 미세먼지가 적체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적으로 이 수용체에 대한 정책만 세우는 게 문제이고 이번에 국회에서도 방중,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중국에 가서 왜 이 문제 제기를 못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2014년도에 푸른아시아는 중국의 공기정화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 문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했을 때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의 대답이 오늘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공동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 중국에서부터 미세먼지가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분명히 국외 요인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함께 공동조사라든가 어떤 외부 효과를 밝히는 어떤 이런 통합적인 이 조사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2013년 이후로부터 전 세계 석탄 화력 발전에 8억 톤 이상을 줄이기도 했고 이 8억 톤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36억 톤을 사용하는 게 전 세계 절반의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 8억 톤이라는 양은 한국이 1.8억 톤을 쓰고 있습니다. 1.8억 톤. 근데 그 8억 톤의 양을 줄이기로 했고 그렇게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720조를 들여서 지금 20년까지 줄이겠다는 정책을 쓰고 있고 또 군인 6만 명을 동원해서 남한의 3배의 면적에 작년까지 나무를 심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정책에 비해서 한국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책임을 시민들은 분노의 표현이기 때문에 중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우리 한국은 가만히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중국을 대할 때에는 정확한 조사와 그리고 한국의 정확한 노력을 통한 한국, 중국, 몽골, 북한까지 포함한 이 미세먼지의 영향과 관계 속에 있는 나라들의 통합적인 법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민관을 통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발언에 대한 대책을 알자라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 서성석 총무이사님의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환경기후협의회 총무이사, 한국환경기술사의 사무총장 서성석입니다. 저는 저비용 고효율의 서민용 미세먼지 대피소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실 미세먼지를 또 하나의 재난이라고 규정을 하면서도 사실 미세먼지 비상조치 관련시에 재난에 준한 그런 실질적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 조치는 안타깝게도 지금 현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 그 다음에 실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미국 바람물질인 미세먼지를 호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지역 위주로 또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임산부, 노인분들을 많이 거주되고 있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대피소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비용, 고효율의 그런 미세먼지 대피소를 설치를 하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신의 과학기술을 접목한 비용이 비싼 것들 한두 개 설치해서는 의미가 없고요. 비용을 좀 낮춰서라도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과학기술과 자연이라는 것들을 접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파대피소와 그다음에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티트리라는 것들을 좀 접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외부에서는 독일 시티트리에서 하고 있는 이끼를 독일에서는 하고 있지만 이끼는 사실 청정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생명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실정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실정, 열악한 미세먼지에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감정이라든지 스킨답서스와 같은 덩쿨 성분을 외부에 설치를 하고 내부에는 음이온 발생이 많고 입이 커서 중산작용을 할 만한 그런 식물을 배치할 것이고 그 상부에는 고효율의 여가지침들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안개가 나올 수 있는 동물 시스템을 병용해서 무더위 대피소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할 것이고 여가지침기를 돌림에 있어서 필요한 동력은 기존의 화력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분과 같이 대피소 상단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충당할 것이고요. 또한 빗물 저장류를 설치를 해서 그 빗물을 공기정화 식물한테 주는 역할, 그 다음에 대피소 내에 청소용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미세먼지 실외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배치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를 국민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실내에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유해하고 독한지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 알림판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비용, 고효율의 서민용 미세먼지 대피소가 하루빨리 특히 취약계층, 미세먼지 취약한 계층들에게 빨리 보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합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기후솔루션의 이소영 대표님으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산안법인 기후솔루션의 이소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미세먼지 재난 상황에서 특단의 비상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최대한의 강도로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석탄화력 발전 절반으로 줄이기라는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중에 15%가 발전소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이 불과 60개에 불과한 석탄 발전소에서 발생이 됩니다. 1000만 대에 가까운 경유차에서 11%의 미세먼지가 국내에 발생하는데 이거보다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불과 60기의 석탄 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일 배출시설별 배출량을 비교해 보더라도 국내에서 배출량을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10기의 시설 중에서 5개가 석탄 발전소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대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유차 1000만 대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60개의 석탄 발전소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빠르게 시행되어야 되는 것은 석탄 발전소 축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전기 생산량 중에 43%를 아직도 석탄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하에서도 석탄 발전량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에도 신규 석탄 발전소가 7기나 지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후 석탄 발전소의 수명 연장까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가장 먼저 봄철 4개월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미세먼지 우려 시기에 석탄화력 발전소의 절반인 30기의 상시 가동 중단을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30년 이상인 노후 발전소 4기만 정례적으로 가동 중단을 하고 있고 어제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60기 전체 석탄화력 발전소의 출력 상한을 80%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계획 예방 정비 시기를 봄철로 조정하겠다라고 했지만 80% 출력 제한이나 몇 주에 불과한 임시적인 이런 예방 정비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철 4개월을 포함하여 미세먼지가 주로 우려되는 우려 시기에 상시적으로, 선제적으로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의 절반 30기를 가동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농도시 외에 평상시에도 오염도를 줄여야 합니다. 고농도는 1년에 며칠에 불과한 반면에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상시 오염도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석탄화력 발전량을 현재 43%에서 절반 20%까지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현재 기준으로 30년이 넘어선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6기를 즉각 폐쇄하고 현재 기준으로 20년 이상인 석탄 발전소 18기는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쇄해 나갈 것을 바른미래당에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강도 환경급전의 즉시 시행이 필요합니다. 전기사업법이 2017년 3월에 개정이 됐고 그때 환경급전의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아직까지도 전력시장 운영규칙 이걸 반영하지 않고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약속한 환경비용을 발전비용에 반영하는 방식의 환경급전을 즉시 시행해야 되고 그 강도를 점차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정책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 전달식을 마치고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머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니.